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애환을 한껏 털어왔던 신당. 제주의 여인들은 생활이 힘겹거나 가족에게 우환이 생기면 신당을 찾는다. 신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제도월 속에서 제주 여인들의 마음속에 형상화된 상상 속의 신들이다. 제주의 여인들의 상상 속에 형상화된 신들은 대부분 여신이다. 수많은 신당에 자리 잡고 있는 여신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제주 여인의 모습과도 닮았을지도 모른다. 제주섬 어느 곳을 가든 오름이라 부르는 기생 화산을 만난다. 제주섬 전체가 오름이고 오름이 곧 제주섬인 셈이다. 화산체인 오름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생성된 화산 쇠설물이 제주섬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 회토다. 억새풀만이 겨우 자라는 화산 회토는 척박한 환경을 이루어 왔다. 거기에 더하여 바람은 쉼없이 불어댔다. 이런 불리한 자연 환경은 억적 같은 부지런한 힘겨운 노동을 요구했고 제주 여인들은 삶의 힘겨움을 신을 통해 위안받으려 했을 것이다. 제주도의 무속신앙이 성행한 것은 이런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려는 정신의 표현일 것이다. 제주도의 신앙은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본향당 신앙이 중심을 이룬다. 본향당의 신앙의식은 주로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는 여다의 섬 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다의 섬이라는 게 무슨 인구 개체수가 많다는 것보다도 네. 여성들이 네, 이미지가 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여성들이 활동하게 된 것은 꼭 자의적인 것보다도 삶이 척박하니까 너무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여자들이 다 움직여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의 섬이라고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화 속에서도 여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네. 제주도에는요 350여 개의 당이 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80% 정도, 70~80% 정도가 그 당에 모셔진 신 중에 70~80% 정도가 여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신이 중심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신화의 세계를 가지고 있죠.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본향당은 당 신앙의 메카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당 신앙의 뿌리를 송당 본향당에서 찾아왔다. 제주의 마을마다의 당들은 송당 본향당의 아들, 딸들이 뿌리를 뻗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송당 본향당의 당신은 금백조 할망 또는 백주또라고 부르는 여신이다. 금백조는 오곡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농업을 발생케 한 농경신이다.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저는 이거 한 달 처음 와 봅니다. 좀 아쉽죠? 아유 너무 아쉽네요. 이게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했지만 해뒀는데 그래도 우리의 정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네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도 뭐 여러 번 와 보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참 여자분들이 구덕 하나에 한 사람이 구덕 하나씩 재물을 가득 담고 넣고 이고 애 데리고 오는
풍속이 또는 모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여기서 막 점심 준비하고요. 그렇죠. 저 밖에서는 애들 막 볼 차고 있고. 동네 여기, 잔치죠. 네, 예. 여기 그냥 구덕들이 즐비하게 예. 여기 보면은 엄청난 재물들이 그렇죠. 놓여져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저 안내가 뭐 네, 백주.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네네, 백주도. 아, 백주도. 네. 이제 그럼- 금방 다녀간 것 같죠? 예. 이렇게 싱싱하네, 사과도 아직. 이게 제주도 신앙의 특색인 것 같아요. 아. 싱싱한 사과가 뒹굴고 있고, 예. 그 매끈매끈한 계란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제주도는 피부병 고온다습한 지역이어서 예, 예, 피부병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들이 그 매끄러운 피부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예. 그런 그 신앙을 반영하면서 나타나기도 했죠. 아이고야. 아, 여기. 아이고야. 예, 여기가 그 금백조 할머니의 신인데 예, 여기가 그 아까 신당에 여기가 메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번성해서 예. 이 제주도 전체 신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예, 제주도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신화 속에서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개나 지금 나누어져서 나간 겁니까, 그럼? 뭐 어떤 본에서는 뭐 28, 뭐 네. 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 그 신화에 보면은 아들 18, 예, 딸 28, 예. 그리고 손자가 378. 예. 이렇게 제주도의 자연불학의 수와 어쩌면 일치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주도라는 신은 어떤 당신왕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이 여자의 그 의식 세계를 보면 네. 제주도 어머니들의 의식 세계랑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을 예.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신화 중에 보면은 그 오곡의 그 종자와 마소를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수많은 아들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음. 수렵 목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농사를 하자. 예. 그래서 농경을 권유하는 지혜로운 그런 여신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천국이가 그럼 좋다. 밭을 갈자. 그래서 이제 소를 끌고 밭에를 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은 지나가던 중한테 줘버리고. 아.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소를 잡아먹어요. 예. 소를 잡아먹는데 한 마리를 다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옆집의 소까지 네. 잡아먹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예, 백두도가 와서 보니까 이 소는 간데 온데 예. 없고 예. 소천구이가 배로 예.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이 소는 어디 가고 배때기로 밭을 갈고 있느냐 이러니까 소는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근데 백주도가 그때 하는 말이 참 일품이에요. 예. 그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떤 얘기인데요? 소를 잡아먹는 것은 예사로 있을 수 있다. 아하. 당시 우리가 수렵 사회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남이 소를 잡아먹는 것은 이건 소도둑놈 말도둑놈 아니냐. 예. 이혼하자. 예. 그래서 사실 이 백주도는 남편으로서의 개인적인 정분 이것보다는 예. 공동체적인 정의 이거를 너무나 중시했었던 그렇죠. 예. 그런 여신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본받을 점도 많고요. 매력적인 여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송당 본향당에서는 매년 1월에 당굿이 치러진다. 백주도로도 불리는 금백조라는 여신은 수많은 자식을 묵묵히 키워내면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제주의 어머니와 닮았다. 어쩌면 제주의 여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금백조라는 여신으로 신격화한 것은 아닐까. 금백조의 신전에는 제주 여인들 자신들이 입고 싶은 옷과 신발, 음식들이 올려져 있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자립성이 강한 제주 여인들의 표상이 금백조라는 여신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선흘리 탈람밭 땅은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의 우거진 밀림 속에 위치해 있다. 탈람밭의 당신은 당이 위치한 환경과 같이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여신이다. 탈람밭 땅은 동백나무와 난대림으로 온통 뒤덮여 있다.
50여 평 남짓한 당에는 괴라 불리는 4개의 신전이 마련돼 있다. 신전에는 가지고 온 재물을 조금씩 나누어 올린다. 탈란밭 땅의 여신은 제주의 할머니 마냥 홀로 좌정해 있다. 당의 한쪽에는 어린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실타래도 눈에 띈다. 그럼 여기는 이 남녀가 같이 와서 뭐 제를 지내거나 여성들이 주로 여성들만. 할머님이 또 그 둥당거리는 시끄럽다고 사사로운 악기 소리를 싫어해서 앉은 채로만 과세도 받고요. 여성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또는 아이가 아팠을 때. 근데 처음에는 농경의 기능을 가지신 그런 당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제주도 신화에 보면은 가문장악이라는 신이 있는데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홀로 그 밭을 가꾸고 가족을 만들고 그다음 사람을 모이게 하고 결국은 그 마을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신이거든요. 그 신이랑 굉장히 흡사해서 아무리 조금 조용하고 과묵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해보려 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용감한 품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과묵한 그런 주체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뚜렷한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화에 나오는 여신상 중에 이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여성이 어떤 독립성 같은 거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이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보면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그 안팎거리 가옥구조에서 밭거리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거동을 못 하실 때까지 노동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소외되는 것도 극복을 해내고 또 자식들은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잘 계신가 이렇게 그런 그 자식의 의무로서의 기능도 다하게 하는 그 아주 좋은 구조가 안팎거리 가옥구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밭거리에 사시면서 늘 자식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그 할망손이 약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쉰다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바쁠 때 오히려 그 며느리한테 가서 밥도 해주시기도 하는. 원래는 안거리에 살다가 이제 규모가 큰 집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자청해서 밭거리로 나가는 아주 현명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할 도리를 잃지 않는 그런 그 여신의 모습들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탈란밭의 여신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찾아와 빌면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신이다. 제주의 여신들의 모습은 대부분 자연 속에 감춰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는 어렵다. 제주의 신화에 나오는 여성들의 어떤 그 모양은 어떤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신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제주도 사람들, 여성들, 할머니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 그냥 할망당에 간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느낌이라든지 그 여신이나 또는 당이 주는 이미지라든지 가치마저도 우리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흘리 본향당은 제주의 신당 중에 가장 신령한 위엄을 느끼게 하는 당이다. 신에게 드리는 패백인 옷감과 삼색물색에 천이 걸려있는 거대한 팽나무는 수령이 400~500년은 훨씬 넘은 고목이다. 와흘리 본향당의 원래 주인은 서정승 따님으로 불리는 여신이다. 이 여신은 마을의 무사 안녕과 아이들의 건강을 관장한다. 이 여신이 송당 금백조 할머니 11번째 아들과 결혼하면서 이 당에는 부부신이 좌정하게 됐다.
본래 여신이 좌정해 있던 자리는 남편격인 금백조의 11번째 도령이 차지했고 여신은 동쪽 밑으로 내려앉았다. 여기가 와을. 네, 와을 당입니다. 와을 본향당. 예. 여기 와 보니까 저도 여러 번 댕겼는데 우선 이 나무가 대단히 큰 거목이거든요. 이 중산간지대 이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고 이게 다른 데 있었으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큰 당입니다. 팽나무 2기가 신목이 되고 있고요. 신목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와 보니까 지금 곧 이 최근에도 다 쓰여진 그리고 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엊그제 다녀간 흔적이 뚜렷한 다른 당에 비해서 아주 화려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고요. 잘 정돈되고 이런 당이네요.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많은 그런 당이라고 알 수 있죠. 들은 바에 의하면은 포제하고 당제를 같이 지냈다고 그러죠. 다른 지역은 이제 포제는 남자들만이 지내는 마을 제사고 또 당제는 또 여자분들이 중심이 되어 지내는 데인데 여기는 2개가 같이 병존해서 있다는 게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 당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론 어떤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남성 중심의 질서가 가미되면서 여신이 쫓겨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가 남성을 배제하지 않고 여성을 인간적으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는 당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부가 같이 가는 남녀가 같이 가는 어떤 평등한 세계를 지향하려는 의미로서의 당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도 사실 보여주고 있고요. 포제와 당제라는 것을 같이 마을 구세 큰 덩어리로 남녀가 똑같이 참여하면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행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녀 평등한 어떤 그런 지향의 가치를 보여주는 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신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은 옷감이다. 서정승 따님의 신목에는 특별한 정성이 있을 때 받쳐진다는 한복 한 벌이 걸려져 있다. 당을 찾는 제주의 여인들은 귀한 옷감을 바치는 대신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신에게 기원했던 것이다. 신당의 신목은 누구든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신령함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해안 마을일수록 여인들의 신앙은 더욱 번성했다. 구좌읍 종달리의 생계납 돈지 땅은 해신당으로서 잠녀, 즉 해녀들이 주로 드나든다.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바다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강한 신앙심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여기가 종달리 그 생계납 돈지 땅입니까? 생계납이라는 건 앞이고요. 돈지 땅은 그 돈지가 둔치, 언덕, 물가의 언덕의 당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해신당을 돈지 땅이라고 하고요. 뭐 개당, 개할망당, 개하르방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어촌에는 이렇게 포구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거나 울타리만 두른 정도의 비교적 그 규모가 작은 당들이 어느 어촌마다 1개 이상씩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부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해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해신당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 물들 때 바로 물드는 입구에 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하니까 들어가면서 기도드리고 또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해서 기도드리고 역시 그 우리 해녀들은 참 이 바닷가에 들어간다는 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라도 위안을 받고 격려를 안 받으면은 너무 힘들었겠죠. 저승길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들어가면서 수시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좋은 그 위치에 이런 그 자기의 염원 희망 또는 뭐 격려이기도 하고 용기를 얻고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녀들은 그들의 강인한 만큼이나 끈끈한 신앙심을 키워왔다. 바다밭을 일구면서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기를, 더 많은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기를, 남편과 자식 모두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던 것이다. 제주의 여인들은 신당을 바탕으로 경쟁과 상생의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 산하고 이 섬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가 아마 이쪽 그 어장이모이죠. 예. 여기가 그 얕고 그러니까 아마 할망바닥이지 않았을까. 할망바닥. 예, 그래서 이렇게 해녀들 보면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능력이 있는 해녀들. 능력이 있는 해녀들은 상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군, 그다음에 하군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불턱에 앉을 때도 제일 좋은 자리에는 상군이, 그다음 자리에 중군이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좋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사실은 그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매력적인 것은 아까 그 할망바닥과 같은 그 경쟁을 하면서도 아주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도 할망바닥과 같은 따스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제주도 해녀의 삶이고 해신당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정신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소위 공동체 사회 얘기를 많이 했고,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그 해녀들이 이제 현대적인 그 삶의 모습에서도 그 보면은 그 해녀들이 그 공동 작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큰 그 어떤 그 미역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온 마을이 모여 들어가서 공동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지금은 뭐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산간에 있는 마을들도 그 자기 어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할망마당도 역시 이 상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작업이 불편한 분들에게 얕은 바닥을 주는 거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상생하는,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바다. 그다음 신앙, 제주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근데 할망바당은 나이가 많이 들어 물질을 못하는 해녀들을 위해 따로 준비해두는 바다밭으로 따스한 인간성을 느끼게 한다. 제주 신당에 등장하는 여신들의 상생의 공동체는 결코 자신의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을 주기도 하는 화신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언제나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신당을 오늘 봤고 신화 속에 나타나는 그 제주도 여인상을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뭐 이제 신당의 자활자치를 찾는다기보다도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오늘 돌아본 것 같습니다. 신당 기행이라고 하기에 앞서 사실은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나 미래까지도 반영이 되는 이야기가 이 제주도 신화 속에는 녹록하게 녹아 있고요. 정말 그리스 신화, 뭐 전쟁과 사랑의 로망스로만 끝나버린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집트 신화라든지 이런 거와는 다르게 정말 개인들의 삶과 우리 민중들의 삶에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고리를 이루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연구하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행이 가져가야 할 어떤 그 지침이 되겠고, 또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내용,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시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대체적으로 제주의 신당에 등장하는 여신들은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반영이다. 신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일은 미개한 습속의 전파가 아니라 신화에 투영된 삶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신화는 신화로서만 남지 않는다. 제주 여인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온 신들의 수많은 모습 속에는 제주 여인들이 살아온 모습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